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을 아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일단 teen spending habit. 그래서 10대들의 이제 spending 그러면 소비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소비 습관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How smart are you? 오랜만에 이제 의문문이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how smart를 통째로 의문문으로 보면 되죠. 의문사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가요, 당신은? 그렇게 원래 이렇게 의문문은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 주어 어순입니다. 너 누구야? Who are you? 라고 하는 것처럼. 다만 how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달고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니까 how smart 이걸 통째로 하나의 의문사로 보면 되죠. 얼마나 똑똑한가요? Are you? 당신은 with your money 당신의 돈과 함께 있어서 돈에 있어서 뭐 이 정도로요. 자, these, this의 복수 형태죠. 은근히, 네, 우리 제자님들 선생님 이제 피드백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뤘어야 될 기본들인데, 뭐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뭐 어떡할 수는 없고, 이런 거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this는 이것, these는 이것들, 이거 복수니까 are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때그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se are, 자, 이것들은 말이죠. The results, 결과들인데, 자, of 무엇의 결과냐면, of a survey of 100 students. 그래서 오브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면 괜히 힘들어 하던데 그냥 천천히 보면 돼요. 100명 학생들의 조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죠. 됐죠? 100명 학생들 survey, 조사에 survey 몰랐으면 이제 설문조사 알아두면 되고요. 의 결과들입니다. 자, at Green Middle School, 그린 중학교에. 자, 이제 보겠습니다. We first asked students. 우린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ask란 단어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ask가 뭔가를 요청하다의 뜻이 있죠. 구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다 혹은 뭔가를 요청하다. 알겠죠? 이제 뒤에 가서 쓰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하는 상황이 나오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먼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smart? 너 똑똑하니? With your money? 네 돈에 대해서 너 돈 쓰는 거 어떻게 현명하니?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as graph 1 shows. 자, 1번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 우리 as 오랜만에 자, 이게 뭐 시험지에 나오진 않겠지만 as 오랜만에 우리 한번 입에 붙여볼까요? 다 준비됐죠? 네 가지. as가 이렇게 주어 동사 끌고 나왔을 때, 즉 접속사로 쓰였을 때 쓰이는 뜻 네 가지. 시작.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했어야 돼요. 한 번 더. 너한테 하는 얘기야. 한 번 더 시작.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프 1이 보여주는 것처럼. 되죠? 70%가 이제 70%는 주어로 썼어요. 근데 이 퍼센트와 관련돼서 조금 이따 뒤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일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게 있습니다. 자, 70%가 answered no, no라고 답변했습니다. while 반면 자, while도 뜻이 두 가지인데 일단 좀 이따가 30%가 answered yes, yes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70%는 아니요, 저는 돈을 현명하게 못 써요. 진짜 모르겠어요. 돈 왜 이러는지. 그럼 30%는 저는 이제 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while도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이 반면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while 들어가 있는 문장 5개 주고 뭐 얘랑 쓰임이 같은 거 내지는 다른 거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높아심에 지금 여기 교과서 4과쯤 왔으면 이제 선생님하고 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만 썼다고 해서 너도 숫자만 쓰고 있으면 이제 피드백 하다가 우리 갑자기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은 필기를 꼼꼼히 하셔야죠. 알겠죠? 선생님 말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갑니다. We then, 우린 그런 후, 그 후, then은 이제 그래서란 뜻도 되고, 그 후도 되고, 그때도 되고, 얘는 좀 쓰임이 많아요. 자, 우린 그리고 나서, 그 후, asked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또 물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후가 나오면서 어떤 학생들이냐면, 후가 여기 있는 the students를 꾸며주고, 이 후 다음에 주어가 빠져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어떤 학생들에게 물어봤냐면, answered no,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됐죠? 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ask가 묻다의 뜻이 돼서 물어본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여길 또 의문문이 나온 거예요.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그들의 가장 큰 돈의 걱정이 what, 무엇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의 어순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다. Their biggest money worry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 is가 동사.
의 주동 어순이 됐죠. 왜요? 첫 문장하고 어순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다른 문장과 더해지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우리 이번 이 전단원에서 계속해서 한번 다뤘던 것들이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약속된 어순, 의 주동 어순으로 바꾼 거죠. 알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순 배열 문제 내기도 딱 좋겠네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as graph 2 shows. 자, 2번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잠깐만요. 이건 no라고 대답한 친구들에서 한 번 더 통계가 내려가는 거죠. 그 중에서 no라고 대답한 애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60% think 60%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that 정도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지문은 이제 바로 뒷문장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어 to 동사 to가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조, 일단 이 문장부터 보세요. 동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to 동사 to가 나오면 아, 여기 that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 됐죠? 그래서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60%가 생각합니다.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요. 뭐라고?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자, 이 allowance는 동의어가 pocket money,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돈 정도가 되는 거죠. 됐죠? 요즘은 이제 용돈으로 받는 친구들보다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쓰는 친구들이 좀 많던데, 네, 뭐 어쨌든 부모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카드 쓰는 건 오케이인데, 카드는 여러분들의 그 돈을 쓸 때 실제 지폐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에 쓰는 것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나이 때 카드 쓰는 걸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권장하진 않아요. 뭐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뭐 anyway, 자, 60%가 생각하는데 그들이 충분한 용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28%가 생각을 해요. 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하.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거가 나왔네요. 자, have difficulty ing라고 딱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 외우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여기 전치사 in 정도가 생략됐다고도 얘기하는데 뭐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저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대신 생략됐네요. 그래서 그래프 보면 뭐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 얘기. Lastly, 마지막으로 12% said. 자, 12%가 말을 했는데 또 여기 that 생략됐고요. They spent money. 그들이 돈을 썼다라고 말을 해요. On things. 어떤 것들에다가 돈을 썼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They didn't need. 그들이 필요치 않은 것에 돈을 썼다라고, 즉 과소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워두기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바로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독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또 다른 주어, 그러니까 주어 to, 동사 to. 분명히 여기 12%가 말을 했다. 주어 원, 동사 원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주어 to, 동사 to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 뒤에도 또 다른 주어,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주어 3, 동사 3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끊고 나서 앞에 뭐가 있나를 보면 돼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뿐인데 우리 책에 이 마지막 문장에 올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나왔죠. 그래서 연습을 해 두자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명사가 나오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끊으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갑자기 동사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that 정도가 생략돼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끝! 그래서 아, 이때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말한다, 생각한다 이러시면 됩니다. 끝났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는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뒤에 목적어가 빠져서 생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뭐 who, 혹은 사람 사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whom, 그 다음에 사물이면 which, 그 다음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that,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다음인지 명사 다음인지에 따라서 생략된 게 이 정도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 기준만 딱 잡고 있으면 해석할 때 편해요. 다만 이 1번 경우에는 이 that을 뭐뭐라는 것을 정도로 해석하는 거고, 2번의 경우에는 이 주어 동사가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느낌이니까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이거 한 명사에서 이 동사 부분에 니은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 바로 적용해 볼게요. 갑니다. 마지막으로 12%가 말했다 뭐뭐라고 됐죠? 대신 생략됐고, 그들이 spent money, 돈을 썼다고. 이제 어디다 썼냐면 이제 on을 쓰는 거예요. on things, 이런저런 것들에. 그럼 여기 갑자기 명사가 튀어나왔고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 need 다음에 와야 될 목적어가 빠진 게 보이죠? 그럼 이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그럼 뒤에서 꾸며주는 느낌만 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니은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즉 그들이 필요치 않은 didn't need,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치 않은 그런 것들에 돈을 썼다더라. 끝. 이번 단원에서 이 구조가 두어 차례 정도 더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으로 내려와서 Our survey shows 하면서 여기 that은 그냥 또 살려놨네요. 이렇게 that을 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that은 생략 가능하다. 됐죠? 우리 연구 조사는 또 보여줍니다. The majority of students think, 학생들의, 발음 조심하세요. majority 아니고, 자, 이 단어의 형용사 형태는 major인데 명사 형태는 majority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대다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동사 다음에 갑자기 조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that 정도 생략된 거죠. They are not smart,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라고. With their money, 그들의 돈과 관련해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문법이 또 하나 등장을 해주네요. 바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think를 쓸래 아니면 things를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정답은 think인데 몇몇 친구들이 여기다가 체크를 해와요. 분명히 답은 think인데, 왜냐면 맨 앞에 있는 이 majority라는 단어에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즉 이 주어가 네 눈에 보기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죄송합니다. 단수로 보이죠? 단수,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착각하면 여기다 s를 붙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일치예요. 뭐냐면 분수라거나,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쭉 해왔던 친구들은 전에 grammar in mind에서 했던 그 수일치 떠올리시면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최고. 알겠죠?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 그거 아직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번에 하고 방학 때라거나 내신 기간 아닐 때 또 한 번 다루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 겁니다. 가볼게요. 분수라거나 퍼센트라거나 일부, some, most, 대부분, 책에 나온 majority, 대다수, 그 다음에 the rest, 이거 나머지란 표현,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요, 단복수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1/3, 이게 3분의 1이라는 분소 표현이거든요. 3분의 1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애매하죠. 3명 중에 1명이면 단수고 300개 중에 100개면 복수인데, 그죠? 그래서 약속을 정해버렸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냥 오부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수일치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버린 거예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students, 여기에 수일치를 맞추자고요. 얘랑 동사랑 가까우니까. 이유는 그 정도로. 됐죠? 그래서 얘를 여기도 보면 학생들의 3분의 1이 근데 의대를 졸업하는, 이것도 중간에 또 껴있고요. 학생들의 3분의 1이 하면서 여기 the students의 수일치를 맞춰서 여기 are women, 여성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다시 보면 학생들의 대다수가, 그러면 여기 students를 주어로 본 거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다가 think를 쓴 겁니다. 복수 형태로,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에 s를 안 붙이는 거죠. 이해됐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시험지 내기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managing money, 자,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면서 우리 또 많이 나왔던 ing가 문장에서 맨 앞에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번역하고, 이때 우리는 단수 취급하는 거죠.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becoming a smart spender, 어떤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 spender, 돈 쓰는 사람,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하면서 또 becoming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takes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노력이 들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take라는 동사를 딱 쓰도록 이건 약속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ake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전체 요약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flashback.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생님 왜 의문문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의문문, 정상적인 일반적인 의문문,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How smart? 얼마나 똑똑하니? Are you? 너는 with your money, 너의 돈을 가지고. These 복수형태. 이것들은 the result of a survey of 100 students. 오부 놀라지 말고 100명 학생들의 설문조사의 결과들입니다. 그린 미들스쿨에서. We first asked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에게 처음 물어봤죠.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여기는 선생님 왜 간접 의문문 안 된다? 여기는 그냥 따옴표 썼으니까 있는 그대로 문장 들어가는 거예요. 따옴표 들어가면. 네. 그래서 너 돈에 대해서 현명하니? 라고 물어봤고 그래프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때에는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의 그처럼 70%가 선생님 여기 분수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는 70%의 학생들을 줄여서 그냥 70%가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냥 70%가 answer 대답했습니다. no라고. 아니에요. 전 현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30%만이 yes라고 대답한 거죠. 이때 while이 반면에 We then asked the student. 우린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때 후는 관계대명사 후고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했던 목적격, 목적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이 부분 이제 간접 의문문 어순 돼 있는 거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의, 주, 동. 됐죠? 그들의 가장 큰 돈에 대한 걱정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그럼 이제 참고로 다시 얘기하면 수치를 좀 더 정확히 가면 no라고 대답한 70% 학생들을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물어본 비율인 거예요. 자, 이 그래프 2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70% 안에서 다시 60%가 이해됐죠? think, 생각을 하는데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나는 용돈이 충분치 않아요. 그냥 한 달에 한 100씩은 써야 되는데 한 200은 그냥 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용돈이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 28%는 생각을 하는데 정해져 있는 수거 have difficulty ing 돈을 저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는 안 가도 되죠. 마지막 lastly 마지막으로 12%가 말했는데 자, 요 문장 우리 별표 3개 쳤죠.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서 주어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접속사나 관계사가 생략되는 구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 대스 생략된 거 보이죠? 12%가 말했어요. 그들이 어떤 것들에 돈을 썼다고. 어떤 것들이냐면 그들이 필요치 않았던 니은 붙여서 번역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식하는 느낌으로. Our survey shows. 자, 우리의 조사는 보여줍니다. 하면서 또 대시 이번엔 직접적으로 대시 언급이 됐고요. 이 대스는 생략 가능하겠죠. The majority of students think. 학생들의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 뒤에 있는 이 복수 명사 여기에 수일치를 맞춘 겁니다. 여기가 단수면 단수 동사가 오는 거고 여기가 복수면 복수 동사가 오는 거예요. 학생들의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they are not smart.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라고 돈과 관련해서. 그래서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it's not easy. 쉽지 않고요.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 spender가 된다는 것은 takes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누누이 반복하는 거 있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혼자 입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고 그걸 더 나아진 나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 잔소리 진짜 계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되게 흐뭇한 게 적어도 선생님이 만나고 있는 우리 제자님들은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서 늘 흐뭇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잘 열심히 하시고요. 피드백 잘 하시고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